혹시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7년에 결혼해서 2024년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과는 2010년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10년 넘게 서로의 전부였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꿈을 꿨죠. 결혼 전 몇 년은 동거도 했어요. 그만큼 서로의 습관, 성격, 취향까지 다 알 만큼 가까웠습니다. 결혼 생활도 순탄했고 싸움이라고 해봐야 오늘 뭐 먹을까? 수준이었어요. 항상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시작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말마다 가서 도와줄게. 저는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 해볼게요. 하지만 그분은 들으시질 않았죠. 니 혼자 애 못 본다. 내가 안 가면 큰일 난다. 그 말과 함께 매주 금토일 주 3일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숙식하셨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그래 손주가 예쁘니까 오시겠지 했죠. 그런데 그건 도움이 아니라 감시였어요. 시작은 미세했어요. 애 젖병은 이렇게 소독해야지. 애는 밤에 이불 덮으면 안 된다. 애는 울면 바로 안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주 매번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로서 처음엔 웃으며 네 어머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의 뇌를 허락으로 착각하셨습니다. 내가 알아봐주는데 내가 다이아 사온낙하면 사와야 된다 알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좀 세잖아. 그런 뜻 아니야. 그 한마디로 저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야, 이거 빨리 치워라. 야, 젖병 저리 갖고 와라. 처음엔 이름을 부르시던 분이 어느 날부턴가 제 이름 대신 야가 됐습니다. 그 야 한마디에 내 존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도와주는 줄이나 알아라 하셨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아기가 울면 저는 달래면서 젖병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 옆에서 소리쳤죠. 빨리 줘라. 알라 우는데 뭐하노. 저는 애를 흔들며 달래는 중이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더 크니까 아기는 더 울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날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걸. 아기가 100일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있다가 제 머리카락이 아기 볼에 닿은 걸 보더니 이씨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린 순간이었거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아기가 자는 방에는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옆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그에게 이건 아무 일도 아닌데 저에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분은 말로 사람을 베는 사람이었어요. 니는 애를 왜 저렇게 키우노? 나는 네 나이 때 다 했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런 말을 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귀엽다, 착하다 하시죠.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기가 100일 됐을 무렵 독감이 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목이 찢어질 만큼 아프다고 하시길래 어머니 혹시 독감 아니세요? 했더니 아니야 감기다 하시며 아기에게 뽀뽀를 하셨죠. 결과는요? 아기가 40도 고열로 입원 직전까지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나이에 이렇게 독감 심한 아기는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내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내가 그런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어요. 아기에게 약을 먹이는데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잔인하다, 하지 마라, 불쌍하다 를 외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기 약을 어떻게 먹입니까? 아프게 놔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표정을 보고 비웃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넌 왜 매번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 순간 제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남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멋진 엄마, 깔끔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 하지만 제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말로만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칼날 같았고 저는 매일 그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니 애 봐주는데 고맙단 말도 없네. 너 거는 받을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존재가 은혜를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진짜 고통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울며 이제 그만하자고 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로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눈을 뜨면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며 야, 일어났나? 하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쿵 치는 느낌이었죠.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끔찍할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며느리가 아니라 부하 직원처럼 대했습니다. 그거 했나? 그건 내가 말했잖아. 니는 그걸 왜 그렇게 하노? 모든 말이 명령이었고 저는 언제나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니는 원래 예민하니까 그래로 끝났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사과해야 하는 쪽은 늘 저였습니다. 아기 돌이 지나고 나서도 그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 손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말했죠. 이래가 애 정서에 좋겠나? 애는 할미품이 제일 편하지. 그리고 제게 눈을 흘기며 니는 아직도 애 다루는 법을 모르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 내가 정말 잘못 키우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다가도 이건 아니라고 되뇌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쉬면 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고 했고 아기가 울면 니가 제대로 못 달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대신해 아기를 안다가 아기가 토했을 땐 아기에게 소리쳤어요. 니는 왜 토하노? 내가 얼마나 공들여 먹였는데. 그리고 세탁기엔 본인 옷을 돌리셨죠. 그게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기가 울자 시어머니는 침대 옆으로 와서 제 팔 위에 아기를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알라가 우는데 어마이가 가만히 있나.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너는 엄마 자격이 없다는 선언 같았어요. 남편은 그 옆방에서 여전히 자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엔 나를 깨워주는 사람도 내 편도 없다는 걸.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런 뜻 아니야. 엄마가 네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 그 말들이 쌓여 제 마음속에서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은 점점 두꺼워졌고 결국 남편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야도 아닌 그냥 니. 니 그거 했나? 니 애기 밥 제대로 먹였나? 니는 맨날 표정이 왜 그러노? 그런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갔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내가 며느리 중에 제일 편하게 해주는 며느리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편한 거라면 불행은 얼마나 괴로운 걸까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사랑이라고 포장했습니다. 내가 잔소리 좀 하는 게 뭐 어때? 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잘되라는 말 속엔 저를 깎아내리고 눌러버리는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말로 제가 무너진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기 100일 때 저는 전몸살로 40도가 넘는 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았고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죠. 니는 왜 누워있노? 아, 에바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벌떡 일어나 젖병을 챙겼습니다. 그게 엄마의 의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신여성이라 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남들 앞에선 단정한 어른. 그런데 집에서는 저를 무시하고 얕보고 깔봤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들 부속품이었어요. 내 아들 피곤하다. 조용히 해라. 내 아들 자야 한다. 애 울리지 마라. 그럼 저는 잠 못 자고 전몸살에 시달리며 그저 조용히 참아야 하는 존재였죠. 그분은 제 인생의 모든 걸 침범했습니다.
냄비 하나를 사도 연마제 제거한 날을 10번 묻고 고기를 해동하면 김치 냉장고 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전날 말해준 남편의 일정조차 다음날 똑같이 물어보며 니는 왜 답을 똑바로 못하노 하셨죠. 그분은 늘 말했어요. 나는 다 내 방식이 옳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없고 오직 시어머니가 정한 며느리의 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표현이 거칠 뿐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죽고 싶어.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어요. 그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는 걸. 남편은 울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를 떠나보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 그 한마디만 했다면 아직 달라졌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창문 밖을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지만 아기를 보며 다짐합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증거를 모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모욕, 잔소리 모두 기록할 겁니다. 그게 비겁해 보여도 괜찮아요. 더 이상 침묵하는 며느리가 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당신은 저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떠나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현실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이혼 이후의 진짜 자유입니다.